여러분, 김호중 씨에 대한 놀라운 장면, 사고 직후의 CCTV가 또다시 공개가 돼서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걸어오고 있는 것이 바로 김호중 씨 본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 김호중 씨가 무언가 전화를 하면서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잘 들어오실 겁니다. 한 번 더 보면 이 김호중 씨가 도로를 걸어오면서 어딘가로 향하고 있죠. 이 모습이 지금 뉴스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요, 사고 직후 풀악셀을 쳐서 골목으로 도피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차를 정차해 둔 뒤 누군가와 차 안에서 통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김호중 씨는 차 밖으로 나와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던 모습이 이렇게 CCTV에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죠. 결국 대한민국은 CCTV를 역추적하다 보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보면 김호중 씨가 또다시 다른 곳에서 이렇게 포착이 되는 장면이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어디까지 걸어왔는지도 알 수 없을 만큼 긴 곳을 걸어와서 김호중 씨는 유유히 계속 통화를 하면서 어딘가로 사라진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굉장히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차에서 내려서 통화를 하면서 계속 어딘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거예요. 이 김호중 씨의 친척 형이자 소속사의 대표가 김호중 씨는 그 당시 공황이 와버려가지고, 공황이 뭡니까, 여러분? 아무런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심리 상태를 말하잖아요. 공황이 왔다라는 사람이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어딘가로 주머니에 손까지 찔러 놓고 유유히 걸어서 사라진다? 이게 정말 공황이 온 사람의 모습이 맞습니까, 여러분?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 이 공황 상태를 겪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이 장면을 보고서 쉽게 공감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김호중 씨의 이 모습은요, 일파만파 번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더 중요한 거, 그러면 이 당시 때 유유히 사라지며 통화를 한 김호중 씨는 도대체 누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런 단독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김호중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녹취록의 진실. 알다시피 김호중 씨가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해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니 소속사의 대표가 내가 매니저에게 지시한 거였다라고 했잖아요. 내용이 워낙 많아서 뒤죽박죽입니다. 그런데 또 알고 보니까 이 김호중 씨의 녹취록이라고 알려져 있던 그 녹음 파일의 목소리가 김호중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한 매체에서는 이 김호중 씨가 매니저에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라고 녹취 파일이야 이야기를 했는데, 관계자에 따르면 이 녹취 파일 속 음성은 김호중이 아니다. 소속사 이광득 대표가 매니저에게 지시한 녹취 파일을 경찰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 그래서 최초 보도 매체도 이와 관련하여 재확인 중이라는 연락까지 받았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녹취록에 있었던 너가 대신 가서 자수해 라는 말도 김호중 씨가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직후, 이게 꽤 시간이 흐른 뒤가 아니에요. 사고 난 직후 김호중 씨가 통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누구랑 통화하고 있었을까요? 이 통화 속의 주인공이 대신 가서 자수해 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매니저 본인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지시했다라고 하는 소속사의 대표 이광득 대표와 통화하고 있었던 모습일까요? 알 길이 없습니다만 이 녹취 음성이 공개돼서 김호중 씨와 대조를 해보면 아마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음주운전이건 아니건 중요한 건 차를 박았잖아요. 그런데 골목에 차를 숨겨둔 채 전화통화를 하며 유유히 걸어가는 이 모습이 정말 공황이 온 것이 맞습니까? 저는 정말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뭔 줄 아세요? 그럼에도 이 김호중 씨를 두둔하는 팬카페의 입장입니다. 김호중 팬카페에 보라색 장미 사진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16일 날 김호중 씨의 공식 팬카페에 영원히 김호중을 사랑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오며 장미 사진 한 장만을 첨부했습니다. 이 보라색 장미는요, 영원한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알려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보라색 장미 사진을 올린 팬카페의 입장은 영원히 김호중 씨를 사랑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호중 불쌍해, 눈물 난다. 어긋난 팬심 때문에 누리꾼들은 부글부글 화가 끓어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얼마나 지쳐 있었으면 그랬을까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눈물 나네요. 그러다 보니 이거 보니까 누리꾼들 어떻습니까? 다른 팬들도 밤잠을 설쳤다. 온종일 일손이 잡히지 않고 마음이 아프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 응원한다. 기도한다. 이걸 본 일반인들은요, 이런 어긋난 팬심은 연예인에게도 좋지 않다. 어떻게 뺑소니 범죄자를 옹호하냐. 진짜 팬이라면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가엽게 여겨야만 한다. 당연히 냉소적인 반응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호중 씨 모든 걸 부인하고 부정했어요. 이젠 목소리도 내가 아니다. 그리고 이 영상 속에 대한 답변은 뭐라고 할지 기사를 새로 고침할 때마다 새로운 얘기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지금 오죽했으면 김호중의 뺑소니 이후 호텔 간 이유는 경찰을 따돌리려고 했던 게 아니냐. 뭐 지금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죠? 김호중 씨에 대한 손절이 줄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호중 방송계 손절에 이어 김호중 길 철거 위기까지 놓였다. 뺑소니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다. 왜일까요? 바로 이 김호중 씨의 관광 컨텐츠로 유명한 김천시의 사진으로 보입니다. 16일 KBS는요, 신상출 씨 편스토랑 예능방송에서 이번 주 방송분에 김호중의 분량은 최대한 편집해낼 거다. 또 있습니다. 사장님 귀는 당나귀기 예능 프로 역시 김호중에 대한 기촬영분은 없으며 촬영 계획도 없다. 편스토랑에 출연했던 김호중 씨가 지난 3월부터 새로운 셰프로 합류하여 여러 가지 요리를 공개했었는데 소집 해제 이후 첫 복귀 예능으로 사장님기는 당나귀기를 선택했었던 김호중 씨입니다. 공연 준비 과정까지 공개하며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는데 이번 사태로 전부 다 손절당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이며 경상북도 김천시 역시 김호중의 이름을 딴 김호중 소리끼를 철거할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천시 관계자는 현재 가수 김호중이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사건과 관련하여 김천교통에 위치한 김호중 소리끼를 철거할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어떻습니까? 관련된 기사가 그냥 폭발합니다. 자, 분명히 김호중 씨가 유흥주점에는 갔지만 술은 한 잔도 마시지 않았다. 소속사의 대표도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야기가 또 바뀌었습니다. 술잔에 입은 댔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진짜 제가 헛웃음이 나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자, 김호중 씨가 술잔에 입은 댔지만 마시지는 않았는데요 라면서 경찰에 진술했고 술자리 동석자도 함께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이번 경찰 조사 진술에서 술잔에 입은 댔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라고 진술했다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경찰은요, 김호중 씨의 이 범행 은닉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을 범죄 은닉 교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남구 소재 유흥주점을 들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술잔에 입은 댔지만 마시진 않았다. 아, 대단한 진술 아닙니까? 김상혁 씨의 사례를 제가 앞선 영상에서 들었는데 김상혁 씨의 사례를 뛰어넘는 어처구니가 없는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냐? 끝이 아닙니다. 자, 이 김호중 씨 뺑소니 이후 약물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결과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라고 해요. 국가수의 정밀 의뢰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왜 이런 검사까지 김호중 씨가 받게 됐을까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김호중 씨 차가 들릴 정도로 쳐버린 뒤에 도주를 했지 않습니까? 술을 마신 게 아니라면 혹시 약물 관련된 게 아닌가
이 의심을 경찰 측에서 했다라는 겁니다. 저도 사실 좀 의심했지만 영상에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음성 판정이래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것도 음성 판정이 나왔고 술잔에 2분 됐지만 마시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김호중 씨는 도대체 왜 차가 들릴 정도로 택시를 들이받았던 걸까요? 정말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차가 들릴 정도로 왜 김호중 씨는 중앙선을 넘어 치고 난 뒤에 멀쩡하게 풀악셀을 치고 도주를 했고 골목에다 길을 세운 뒤에 왜 이렇게 전화통화를 하며 유유히 사라지게 됐던 걸까요?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감이 오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방송계에 이어서 광고계까지 손절을 시작했습니다. 김호중 씨가 광고하고 있었던 셀리턴, 김호중 씨의 사진까지 다 내려버린 건데요. 지금 보면 실제로 홈케어 브랜드 셀리턴에서 이 김호중 씨의 이미지 사진이 걸려 있었던 것, 김호중 에디션이라는 이름으로 이 마사지 기기가 판매 중이었고 한정판으로 판매 중이었는데 이 모든 사진이 자취를 감췄다라고 합니다. 방송계에 이어서 광고계까지 손절 중인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방송가는 손절하지만 나는 공연을 강행한다. 창원 콘서트 그냥 강행한다라는 겁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러니 많은 대중분들의 반응이 어떻죠 지금?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냐. 자숙하고 제대로 된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라는 이야기가 폭발적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광고계, 방송계처럼 공연계도 김호중 씨에 대한 시선은 차갑기만 할 뿐입니다. 왠 줄 아세요? KBS가 주관한다라고 했었던 슈퍼클래식, 지금 뭐 해외에서 엄청난 공연팀을 만들어서 KBS가 주관하는 대형 공연이 5월 23일, 24일 날 예정되어 있었는데 KBS가 주최한다라고 했지만 이 주관사에서요, 김호중 빼버려라, 대체자 찾아라, 그거 안 되면 KBS 주최라는 단어도 빼라. KBS가 대놓고 김호중 씨를 손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거죠.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 공연이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 KBS에서 공식 입장문을 낸 겁니다. 슈퍼클래식 공연을 앞두고 최근에 일어난 사안과 관련해 공연 주관사인 두미르 측에 김호중을 대체할 출연자를 섭외하여 공연을 진행하라. 만약 KBS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되지 않는다고 하면 KBS 주최 명칭 사용을 금지한다. KBS는 발 빼겠다란 얘기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KBS가 이 정도까지 단호하게 나오고 있을까요? 이런 모습들 때문입니다. 지금 이런 핑계들 때문이에요.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말장난도 아니고. 자, 더불어서 김호중 씨의 이번 사태 많은 손절이 있었는데 결국 우승 상품 출시까지 없던 일로 하겠다. 굿즈까지 판매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줄줄이 폭탄처럼 터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럼에도 김호중 씨는 계속하여 공연을 강행하려 하는 걸까요? 바로 위약금 때문입니다. 그 위약금 금액이 최소 40억 정도. 앞에 말씀드렸던 이 KBS 슈퍼클래식 공연이 40억 정도로 엄청난 위약금을 물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콘서트 티켓의 가격이요, 15만 원부터 23만 원까지인데 약 2만 석 정도가 매진됐고 티켓 평균값을 2만 원으로 추산했을 때 매출이 40억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김호중 씨 때문에 엎어지면 이거 위약금 김호중 씨가 다 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행사 출연료가 4천만 원 안팎으로 알려진 김호중 씨가 이번 공연의 규모를 감안할 때 평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았고 이번 공연의 티켓을 산 관객들의 상당수가 김호중 팬입니다. 그런데 만약 김호중 씨가 여기에서 손절이 되어 만약 공연이 취소 조치가 된다고 한다면 이거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김호중 씨 위약금만 40억 원에 육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어떻습니까?
공연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콘서트의 업계 관계자는 현재 김호중 공연은 진행해도 취소해도 문제가 크다라는 얘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빗발치는 의견이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단독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김호중 사고 직후 경기도 인근 호텔로 갔다. 기사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굉장한 의문점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자, 왜 이 사태가 심각하냐? 이 기사 내용을 보면 16일 경찰에 따르면 이 김호중 씨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마주오던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회사 차를 이용하여 경기도 구리 인근에 있는 호텔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왔던 매니저 중 한 명이 희한한 건 이 경기도까지 이동하는 차량을 운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호중 씨는 10일 오전 1시 50분쯤에 호텔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난 뒤 약 2시간 뒤에 경기도 호텔로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김호중 씨와 옷을 바꿔 입은 또 다른 매니저가 강남서에 출석하여 본인이 운전을 했다라고 허위 자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김호중 씨는 사고 이후 약 17시간이 지난 뒤 오후 4시 40분쯤에 경찰서에 출석 조사를 받은 거죠. 결국 경찰은요, 차량 소유자인 김호중 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출석을 요청한 뒤였다고 합니다. 이 김호중 씨가 도대체 그럼 경기도 호텔로 왜 이동했냐? 소속사에다 수차례 입장을 물어봤지만 답변을 얻지 못했다라고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저 너무 김호중 씨가 당황했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봤던 유튜브 영상 중에서는요, 이 차량 안에 김호중 씨가 다른 여성과 동반해서 탑승하고 있었다, 이런 헛소리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그걸 댓글로 제보까지 해주셨어요. 아직 경찰 측이나 확실한 목격자가 있지 않는 한 아직까지는 가짜 소식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물론 차후에 정말 여성이 동반하여 탑승하고 있었다라는 기사가 나온다면 제가 영상으로 다루겠지만 아직까진 그런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얼마나 의문스러웠다면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까요? 그리고 호텔로 향했던 이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땐 아마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가정이라면 본인이 이 숙취를 좀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많이 당황했기 때문에 음주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뭔가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 집으로 귀가하면 자택으로 경찰이 들이닥칠까라는 불안함에 아마 호텔로 이동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 심지어 가짜뉴스로 생각되는 여성이 탑승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이것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건요, 사실 블랙박스 메모리 칩만 회수하면 됩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죠? 매니저를 통하여 메모리 칩을 파손시켰다라고 대표가 지시했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사실 김호중 씨 측 관계자는요, 이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사고 소식을 듣고 처음 현장에 도착한 매니저가 본인의 판단으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니라고 해요, 블랙박스에서 메모리 카드를 뺀 뒤 없애버렸다. 정확한 파손 과정을 설명하진 않았지만 해당 매니저에게 이미 메모리 카드가 파손되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해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서울 강남경찰서가 지금 압수수색을 이미 하고 있다고 해요. 김호중 씨의 청담동 자택과 소속사 사무실까지. 하지만 이 김호중 씨 측의 주장대로라면 메모리 카드를 확보하기 어려울 전망이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까도 끝없이 김호중 씨에 대한 의혹이 계속하여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뺑소니 혐의 가수 김호중, 차량 블랙박스 은폐 의혹. 자, 이 블랙박스 은폐 얘기는 너무 많이 들으셔서 패스하도록 하고요. 집중해야 될 대목은 바로 뺑소니 혐의, 뺑소니. 김호중 씨 앞에 붙는 타이틀입니다. 이거 이미지 어떻게 할 겁니까? 천문학적인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뺑소니 혐의가요, 의혹도 아니고 추측도 아니고 확실한 혐의가 입증되었다라는 겁니다. 만천하에 온 국민들의 눈에 김호중 씨가 차를 들이받고 냅다 내뺀 영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너무나 선명한 화실 때문이죠. 이제 김호중 씨에게 남은 건 뺑소니 혐의가 아닙니다. 음주운전이냐 아니냐, 매니저를 대리 출석을 시켰냐 안 시켰냐. 그런데 녹취록에서도 김호중 씨가 대리 출석을 시켰다. 경찰이 이미 지금 증거를 갖고 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블랙박스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김호중 씨 첩첩산중, 진퇴양난, 그야말로 갈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황당한 발언을 했죠. 술집에 있었으나 술은 마시지 않았다. 이 얘기가 일파만파 더 번지면서 많은 대중분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김호중이라는 사람의 노래에 치유받고 행복감을 느꼈던 팬들마저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물론 완전 찐 팬분들은 모르겠지만 라이트한 팬분들, 김호중 씨 노래만이 아니라 여러 가수들의 노래를 듣던 이 중장년층의 라이트한 팬분들은요, 김호중 씨의 인성에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사실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빠른 사과와 인정과 해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부분인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나는 술집에 간 것이 나중에 걸렸음에도 술은 마시지 않았다. 그렇다면 술도 안 마셨는데 왜 술집에 갔었던 얘기는 경찰 조사에서 미리 하지 않았던 걸까요? 까도 나오는 양파남이 되어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호중 씨 소속사에서도 직접 소속사 대표가 김호중 씨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특히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사건 현장에 김호중 씨의 매니저에게 김호중 씨가 전화해서 나 대신 가서 자수해라 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조직원들처럼 이 소속사의 직원들이 여러 명 택시를 타고 와서 현장을 수습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누가 봐도 너무 현장을 은폐하려고 했다라는 의도가 분명해 보이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많은 대중분들과 시청자분들 난리가 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소속사는요, 또 김호중 씨는요, 끊임없이 부인하고 아니라고 잡아떼고 있습니다. 그러니 경찰이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소속사 대표가 새벽 시간대에 아주 다급했는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더 황당합니다. 소속사 대표 김호중, 음주운전이 아니라 공황 상태였다. 내가 대리 출석하라고 지시했다. 이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아시다시피 김호중 씨의 소속사이고 이 소속사의 대표 이광득 대표는요, 김호중 씨의 친척 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부터 모든 것을 소속사 입장에서 처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터뷰가 떴는데 한번 볼게요. 가수 김호중 대신 경찰에 출석해달라고 요청한 이는 김호중이 아니라 바로 소속사 이광득 대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대표는 김호중의 소속사 대표이자 그와 어렸을 때부터 오랜 기간 같이 살아왔던 친척 형이기도 하다. 이광득 대표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15일 밤 언론사를 통해 김호중의 뺑소니 사고와 관련한 전말을 이야기하겠다. 김호중 대신 매니저 A에게 자수하라고 지시한 것이 본인이다. 다른 매니저 B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뺀 점 등을 시인했다. 그는 전말을 털어놓으며 이 내용은 경찰 조사에서도 소명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죠.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변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아니, 김호중 씨가 유흥주점을 다녀온 뒤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자 이광득 대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김호중 씨는 당일 유흥주점에 저와 함께 있던 일행들에게 인사차 들렀다. 당시 고향 콘서트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김호중이 술은 마시지 않겠다라고 먼저 말했다. 다시 한번 밝히지만 김호중은 술을 절대 마시지 않았다. 이날 김호중은 인사 뒤 얼마 후 먼저 귀가하였고 개인적인 일로 자차를 운전하여 이동 중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났다. 사고 당시 김호중에게 공황이 심하게 왔고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다. 첫 번째 인터뷰부터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왜 말도 안 된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뭐 다 보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김호중 씨
뺑소니 CCTV 다들 보셨을 텐데 이 대목이 황당한 게요. 이렇게 뻥 치고 난 뒤에 풀악셀을 쳐서 도망갑니다. 운전 미숙이라고요. 운전 미숙인데 이렇게 차량을 타고 올라갈 정도로 심하게 들이받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가 1번이고, 들이받고 나면 운전 미숙인 사람들은요, 일단 차에서 내리거나 정차한 상태로 굳어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공항이 왔고 운전이 미숙하다라는 사람이 아주 다급하게 풀악셀을 쳐서 골목까지 가서 차를 숨긴 뒤에 매니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건 나와 있는 팩트와 상황을 가지고 제가 반박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운전 미숙이라고요? 황당합니다. 자, 그리고 사고 이후 차량의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가 없었다라고 하던데 어찌된 일이냐? 그러자 이 대표는요, 사고 이후 매니저에게 자신이 이 전화를 통하여 사고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미 김호중이 사고 이후 심각한 공황이 와서 잘못된 판단으로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차량을 이동한 상태였다. 이후 현장에 나보다 먼저 도착한 다른 매니저 B가 본인의 판단으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먼저 제거했다라고 합니다. 황당하죠? 근데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게, 본인의 판단으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먼저 왜 제거시킨 겁니까? 그렇다면 이거 왜 먼저 제거시켰습니까? 이거 설명이 되나요, 여러분? 보면 김호중 씨가 정말로 운전하다가 차를 들이받고 심하게 당황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망친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대표는 매니저를 시켜서 왜 메모리 카드를 먼저 제거시킨 겁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다음 질문입니다. 김호중 씨가 매니저 A에게 나 대신 출석하여 자수하라는 요구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다. 그러자 그 요구를 한 것도 김호중 씨가 아니라 자기가 했다고 합니다. 나는 사고 이야기를 들은 뒤 당사자가 김호중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너무 많은 논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두려움을 느꼈다. A 매니저에게 김호중의 옷을 입고 대신 경찰서에 가 사고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모든 것이 김호중 소속사의 대표로서 그리고 친척형으로서 그를 과잉 보호하려다 생긴 일이며 후회하고 있다. 확실합니까? 이거 만약에 김호중 씨가 분명히 경찰에 지금 입수된 녹취록에 따르면 본인이 매니저에게 전화한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정작 대표가 시켰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 대표가 김호중 씨에게 또는 매니저에게 대신 출석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당시의 카카오톡이나 전화통화 녹취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근데 만약 그것은 없고 김호중 씨가 지금 세간에 알려진 대로 매니저에게 전화를 해서 나 대신 출석해라 라고 말했던 녹취만이 경찰에 제출한 전부라고 한다면 이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냥 대표가 그냥 이야기한 자신의 주장일 뿐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리고 앞뒤가 맞습니까, 여러분? 전화를 해서 매니저에게 이야기하여 녹취되어 있는 건 김호중 씨인데 언제 이 대표가 김호중 씨에게도 전화하고 매니저에게도 전화를 한 다음에 굳이 김호중 씨가 다시 매니저에게 전화해서 형한테 들었지? 나 대신 나가서 자수해 라고 했다라는 겁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대표나 친척형의 이야기까지 그 녹취록에 있어야 할 겁니다. 말이 안 되죠? 현재 경찰 조사는 어디까지 진행됐느냐? 제가 대신 출석해달라고 요구한 부분 및 메모리 카드를 뺀 것 등은 녹취록 등을 통해 소명을 하였다. 이와 다른 부분도 계속 조사 중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녹취 자료도 경찰에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자신이 매니저에게 대신 출석해달라라고 요구했다라는 것, 메모리 카드를 빼라라고 지시한 것도 녹취록 등을 통해 소명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녹취 자료가 경찰에게 어떻게 전달이 된 걸까요? 뭐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어찌됐건 김호중 씨의 사태를 이 대표와 매니저, 소속사가 다 망쳐버린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 의혹에 그러면 왜 즉각 반응하지 못했냐? 조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도 외부에 조사 내용을 유출하지 말아달라는 당부가 있었다. 현재 해당 내용을 모두 경찰에 소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당시 자신이 술도 많이 마셨고 김호중을 보호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커 사건을 더 크게 만들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꼭 처벌받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해가 됩니까? 김호중 씨가 정말 이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과 모든 것 잘못이 없다란 얘기일까요? 모든 것을 지시한 것이 다 소속사의 대표란 얘기인데 사실 예정된 공연을 강행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 이 김호중 씨가 남겨져 있는 콘서트 일정이 빡빡한데 이거 만약 전량 취소가 된다면 위약금부터 공연 취소로 따른 손해금액까지 그 단위가 수억 이상의 천문학적 단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소속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이 영상을 돌려봐도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이 단란 우유흥지점에 나와서 운전을 했고 또 운전을 하고 나서 공항에 왔다라는 사람이 풀악셀을 밟으며 골목에 들어가 전화를 했고 그 전화를 하여 자진출두하여 너가 자수해라. 거짓 자수를 지시한 녹취 음성 파일이 있음에도 그것은 알고 보니 대표가 지시한 내용이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댓글 내용들 정말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술집은 갔지만 술은 안 마셨다. 김호중 유흥주점 갔다. 이거 뭐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유명한 명언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술집 갔지만 술은 안 마셨다. 과거 클릭비라는 아이돌 그룹의 멤버였던 김상혁 씨가 음주운전 사고 당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김상혁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으며 그것을 스스로 인정까지 했는데 그 행위를 음주운전이라고 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발언이 문제가 됐다라고 합니다. 적어도 김상혁 씨는요, 술을 먹고 운전을 했다. 그런데 음주운전은 안 했습니다. 라는 망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김상혁 씨 어떻게 됐는지를 아세요? 아예 방송가에서 퇴출됐습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 술집은 갔지만 술은 안 마셨다. 야, 이거 정말 나중에 정황이 다 드러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유흥주점에서 김호중 씨가 술을 마시는 장면이 만에 하나라도 CCTV에 녹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모든 말이 김상혁 씨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술집 가서 술도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와 똑같아지는 상황이 오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 측에선 사라진 블랙박스 메모리의 행방을 계속하여 찾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알다시피 이 김호중 씨가 결국 매니저에게 경찰서에 대신 출석해달라라고 요청했던 내용이 또 엄청나게 번져나가고 있는데 이 당시 때 매니저하고만 통화를 했는지 다른 지인들과 통화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그 블랙박스 안에 김호중 씨의 또 다른 행적이 담겨 있기라도 하는 날에는 어떻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술집은 갔지만 술은 안 마셨다라는 이야기가 망언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결국 기사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본인이 직접 실토를 했잖아요. 매니저 A씨에게 골목길로 숨어 들어가 바로 전화를 했지 않습니까? 나 음주운전하다가 사고 냈다. 경찰서에 대신 출석해줘. 이 녹취 파일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이미 확보하여 조사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까지 포착이 됐죠. 혹시 김호중 씨의 과거 일처럼 이 조직원들이 움직인 걸까요?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지금 많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음주운전을 본인이 했음에도 경찰서에 대신 출석해달라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건 당시 통화를 했던 매니저가 모든 걸 뒤집어 쓸 수 있었다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통화 내용에는 단순히 이 얘기만 담겨 있는 건지 아니면 너가 출석하고 나서 내가 나중에 술이 깨고 난 뒤에 내가 출석을 하겠다. 너는 그냥 모른 척 입 다물고 있어라. 나는 네가 왜 자수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 그만이다. 라는 내용까지 맞춰져 있는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이런 관련 의혹들이요. 굉장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 사고 영상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무리 운전이 미흡해도요. 또는 설사 핸드폰을 보고 있어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못했다 하더라도요. 타 차량을 타고 넘어갈 정도로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사고가 날 일이 정말 없습니다. 이 2차선 도로 저도 잘 알고 있는 도로거든요. 오늘도 지나가면서 이 도로에 제가 직접 한번 가서 보기도 했는데 이 도로에 진입하고 나갈 때 쌩쌩 밟는 그런 도로가 아닙니다. 굉장히 저속주행을 할 수밖에 없고 항상 차들이 이렇게 줄지어 세워져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그런 도로예요. 그러니 김호중 씨처럼 이렇게 급가속으로 들어와서 차를 올라탔다가 풀악셀해서 지나가는 그런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다 답이 나왔잖아요.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냈다. 이거 결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이 이미 이걸로 조사 중인데도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블랙박스를 더 조사하고 압수수색까지 했어야 하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김호중 씨 본인이 절대 부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흥주점에 가서 적발된 것도 본인이 직접 토로한 것도 아니고 결국 경찰 측이 찾아낸 증거들 중에 하나였을 뿐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떻습니까? 나는 술을 안 마셨다. 물론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지 않고 나오는 경우도 파다합니다. 저도 술을 잘 마시지 않기 때문에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져도 운전을 해야 하는 날에는 술을 한 모금도 되지 않는데 김호중 씨도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러면 나 음주운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경찰서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매니저에게 요청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도망은 왜 갑니까? 그리고 왜 17시간이 지나서 경찰서에 나갑니까? 차라리 당당하게 그냥 바로 경찰서로 달려가 조사를 받는 것이 더 떳떳하고 그게 순서이잖아요. 그러니 많은 분들이 이거 음주운전이 맞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바로 김호중 씨의 팬들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얼마나 호중님이 지쳐 있었으면 그랬을까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눈물이 나네요. 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댓글들은 더 엄청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수 응원합니다. 동감입니다. 엄청난 스케줄에 힘들었겠다는 생각뿐입니다. 밤잠을 설쳤습니다. 온종일 일선이 잡히질 않아요. 마음이 아픕니다. 가수님 응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조용히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방송마다 떠들어대는 소리가 듣기 싫네요. 무너지지 말고 힘내세요.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가수님 함께 할게요. 우리 가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방송은 연예인 한 명을 나락에 빠뜨리려고 하면 부풀려서 기사화합니다. 인간은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공인이다 보니 이 눈치 저 눈치 봐야 하니 많이 힘들 겁니다. 모두가 기도하며 응원해주는 게 진정한 팬입니다. 함께 응원해요. 가슴에 구멍 난 것 같습니다. 마음이 허하고 아파요. 와, 지금 놀랍게도 소름 돋게도 김호중 씨를 응원하는 팬들만큼은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그럴 수 있다.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김호중 씨의 이 콘서트가 강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내용입니다. 최초의 만남, 세계 4대 오케스트라가 한자리에 모인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KBS가 주최한다라는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뺑소니를 인정한 김호중,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꿈의 무대를 강행하는데 이거의 주최자가 올림픽 체조 연기장에서 열리는 이 엄청난 규모의 콘서트가 KBS가 주최